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본적인 칼럼 구성을 마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이용해서 앱시트를 실행하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앱시트, 앱 만들기 열심히 만들고 있죠.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시트에 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앱시트가 추천해주는 다른 테이블도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죠. 위에 컬럼스에 가서 선택 과목 테이블을 열고 이 ID 선택 과목 컬럼은 앱시트가 자동으로 값을 입력하도록 벌써 초기 값에 유니크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해 볼까요? 과목명은 텍스트고요. 수업 요일도 텍스트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라벨의 경우는 ID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과목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ID 선택 과목을 라벨로 하면 우리가 다른 테이블에서 이 선택 과목 테이블을 참조할 때 8자리 키가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명으로 바꿔주고요. 아까 여기 ID 선택 과목의 초기 값으로 unique id라는 함수가 입력되어 있었죠. unique id라는 함수는 앱시트에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으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8자리의 고유한 키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시트에서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구분할 때 이 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영문자와 숫자 조합의 키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앱시트가 키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값들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레이블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아이디는 굳이 8자리가 아니어도 앱을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요. 이 앱시트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단순한 방식의 조합으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료를 입력했을 때 키가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자와 숫자 조합의 8자리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8자리의 키를 만들게 되면 영어 알파벳이 26개고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를 사용하면 각 자릿수마다 36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8자리니까 경우의 수로는 36의 8승이 되겠고,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경우의 수가 10의 12승 정도? 대략 3조분의 1 정도 확률로 키가 중복되는 것으로 계산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거의 중복되는 일 없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출석 확인 테이블이요. ID 출석 확인. 이 출석 확인 테이블의 키에 해당하죠. 자동으로 이 초기 값에 유니크 아이디가 들어가 있네요. 앱시트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D 학생. 이건 제가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 만든 칼럼이었죠. 이렇게 이름만 딱 봐도 이 칼럼의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입을 클릭하고요. 키보드에서 R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R로 시작하는 래프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나 탭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화창에서 우리가 여기 ID 학생이라고 하는 칼럼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할 테이블도 학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던 클릭하고요. 날짜의 데이터 타입은요, 데이트, D를 입력하고 엔터나 탭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출석과 결석의 내용이 입력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텍스트보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 이넘 타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E를 선택하면요, 이메일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 먼저 선택되는데요. 여기서 한 칸 더 내려와서 이넘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아참, 이넘 타입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해야 할 값을 버튼이나 목록 형태로 표현해 주어서 입력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위해서 이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같네요. 여기서 레이블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D 출석 확인 칼럼을 레이블로 설정하면 영숫자 8자에 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날짜도 썩 내키지 않고요, 출결도 썩 내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출석 확인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 이 내용을 확인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학생 테이블인데요. 자, 아이디 학생은 이 학생 테이블의 키에 해당하죠. 앱시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초기 값에 유니크 아이디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 과목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선택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 만든 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ref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아이디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 과목을 참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조할 테이블을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학번은 숫자인데요. 그냥 텍스트로 두겠습니다. 학번을 숫자로 설정하면 앱시트가 자동으로 천 단위 콤마 기호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기호를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텍스트로 두겠습니다. 이름도 그냥 텍스트로 두고요. 이메일은 이메일이니까 키보드에 2를 입력한 다음에 탭이나 엔터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니까요. 목록에서 폰에 해당하는 P를 입력하고 퍼센트가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럼 한 칸 내려와서 폰을 선택하고 탭이나 엔터.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생의 학번을 라벨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이 학생 테이블을 참조할 때 학번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출석 확인해서요. 날짜를 입력하는 이 날짜 칼럼에서 날짜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초기 값에요. 이 앱시트가 여기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았네요. 자, 입력창을 클릭하고 출석 확인을 하는 현재 오늘이 입력되도록 today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기까지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설정이 모두 완료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석 확인 테이블인데요.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인원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했으면 그 목록을 미리 입력하라고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 클릭해서요. 중간에 있는 values에 add 버튼을 클릭해서 출석 그리고 또 추가해서요. 결석 이렇게 입력하고 done 클릭하고 다시 저장 버튼 클릭하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로 데이터 타입 결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기능을 적용해 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select 함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함수도 사용해야 되고요. 필요한 버추얼 칼럼도 여러 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